KF-X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 내용과 진척 상황. 엊그제 우리나라에 록히드 마틴사가 제조한 신형 전투기 F-35의 2대가 들어왔는데요. 최초의 스텔스 기도입이라고 떠들썩하지만 당초 목표한 것에 비하면 2월 3일 수준의 만족도. 이것은 본래 신형 전투기 도입과 그에 따른 기술 이전 등을 받아서 궁극적으로는 KF-X 코리안 파이터 익스페리멘털 국산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을 완성하려는 게 목표였는데 막상 최종 계약이 체결되고 나니 핵심 기술 중의 하나인 전자장비 종합 컨트롤 프로그램 제공은 미국 정부의 승인 사항인데 정부가 승인해주지 않는다는 핑계로 실질적으로는 제작사가 전체 제공을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뒤통수를 맞은 거죠. 즉, 이번에 도입되는 전투기에는 미군용 전투기에 제공된 시스템 중 핵심 사항 일부는 제외돼 있습니다. 기술 노출을 꺼려서죠. 맨 처음 최종 협상 대상자는 프랑스 전투기였고 그쪽에서는 그런 조건들도 모두 수락했는데 미국 정부의 압력에 무릎을 꿇고 미국사와 계약을 할 때부터 충분히 읽고 남을 징조이긴 했습니다. 약자는 늘 울면서도 겨자를 입에 밀어넣어야 합니다. 여하간 그럼에도 이 사업은 조용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잘하면 3년 뒤에서는 시제기 모습이 일반에게 공개될 듯도 합니다. 크게 보면 상부 외형은 이번에 도입된 F-35형과 비슷합니다만 하부는 쌍발 엔진에서부터 많이 다릅니다. 자료 중 공군이 요구하는 내부 무장창의 예로는 고성능 기관포 등을 기체 내부에 장착하는 것인데요. 이번에 들어온 F-35A에는 기관포가 내부에 있습니다. 다만 각각 해병대용 함재기용인 F-35B, F-35C형은 내부엔 없고 기관포를 장착하려면 외부 포드를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추가 장착할 경우에는 당연히 항속거리가 짧아지고 속도에도 영향을 받으며 마하 운항 시 연료 소모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길. 자료 출처는 블로거 궁적통입니다. KF-X 사업의 시작은 2001년 공사 졸업식에 참석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연설 중 여러분께 대한민국에서 개발한 전투기를 타게 해주겠다에서 시작돼서 KF-X의 첫 목적은 우리의 F-4, F-5, F-16의 노후로 인한 도태 시기가 다가오면서 이를 대체할 F-16알파급 즉 4.5세대 전투기를 만들고 그 후 성능 개량을 거쳐 최후 5세대 전투기 수준으로 개발하는 것. 2018년 기본 설계를 마무리하고 2019년 상세 설계 -2021년 시제기 출고 -2022년 초도 비행 -2025년 양산 -2026년 배치 예정. 엔진은 GE42 F410-4G2400 이 쌍발 장착되고 1. 특징 F410-4G2400 엔진은 미 해군의 최신의 전투기인 슈퍼 호넷의 엔진으로 개발했다. 1998년 말에 생산을 시작한 F414 엔진은 이후 슈퍼 호넷 사업을 성공시킨 주역으로서 2012년까지 계속 생산할 예정이다. F404에서 진화한 F414 엔진은 추력이 무려 35%나 증가했으며 FADEC와 첨단 소재를 채택하여 신뢰성을 더욱 높였다. F414 엔진은 이 외에도 이지의 훈련기 마코의 엔진으로 제한되고 있으며 한국의 KF-X, 한국항공우주산업의 FA50 등에도 제한되고 있다. 그라울러와 F-18에 달려있는 엔진으로 추력이 좋아서 F-35보다 많은 무장을 할 것으로 기대해. 겉 내부 무장창으로 개량이 되면 달라지겠지만 레이더는 현재 국내에서 개발 중인 AESA 레이더가 탑재가 되는데 이미 공대공 레이더는 어느 정도 개발이 되었고 2022년부터는 시제기에 탑재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문제는 레이더 자체보다 전자 장비를 통합해주는 소프트웨어 기술인데 이는 엘타사에서 기술 지원을 받는다고 해. AESA의 구체적인 탐지거리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1200개의 모듈과 동시에 20개의 표적을 탐지 추적할 수 있고 공대공 공대지 동시 탐색,
공대지 SAR 모드, 공대공 추적 모드, LPI 레이더 모드 등을 모두 지원하고 추후 성능 개량을 꾸준히 한다고 해. 무장은 주익 하단에 3X3 6개, 동체 하단에 4개. 미테어 기술 이전 단계 계약 금액이 1,600억이 넘는데 당시에 중복 계약이니 뭐니 하면서 말도 많았어. 같은 급의 암람을 미국이 계약을 미루면서 조급해진 우리나라에서 미티어도 추가 계약을 했는데 이를 두고 국방 예산 낭비라며 언론 및 각종 밀덕들에게 개 두드려 맞았지. 하지만 어차피 돈 써서 만드는 것 제대로 만들어서 암람도 탈 수 있고 미티어도 탈 수 있으면 추후 우리 공군에게도 좋고 수출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거래. 좋게 보자고 한두 푼짜리도 아닌데. 미티어는 9초 이스지 F-35에도 탈 수 있으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간의 KF-X 사업이지만 우리나라의 항공우주기술, 그 안에 자체 전투기 개발의 초석이라는 한 걸음의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 예상하고 원했던 만큼의 스펙은 아닐지라도 자체 기술 개발의 의미를 두고 천천히 한 걸음씩 하지만 확실하고 과단하게 결정해서 나아간다면 추후 우리가 원했던 이상의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사실상 F-15K급 전투기 KF-X 어디까지 진화하나? 2021년 시제기 제작을 목표로 개발 중인 KF-X의 성능은 어느 정도가 될까? KF-X 제작 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지난달 14일 시제기의 전방동체 벌크헤드 가공에 착수하는 행사를 가졌다. 벌크헤드란 동체를 이어주는 격벽을 말한다. 전투기 머리 부분과 중간 부분을 연결하는 구조물이다. 고속으로 비행할 때 발생하는 압력으로부터 항공기의 변형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한국형 전투기는 벌크헤드를 시작으로 기체 제작 작업이 본격화된다. 오는 9월까지 전투기 형상 설계의 마지막 단계인 상세 설계 검토를 끝내고 2021년 시제 1호기가 출고된다. 2022년 첫 비행이 예정돼 있다. KF-X는 당초 KF-16을 능가하는 4.5세대 전투기 개발을 목표로 시작했다. 전투기의 세대 분류는 등장 시기와 주요 탑재 무장, 항공 전자장비 특성 등으로 구분한다. 미국산 전투기로 한정하면 F-22, F-35 등 스텔스 성능을 지닌 전투기가 5세대로 분류된다. 4세대급에선 현재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K가 최강으로 꼽힌다. F-15K를 하이급 KF-16을 미들급 4세대 전투기로 부른다. 군사 전문가들은 KF-X의 성능이 F-15K급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전투기의 대표적 핵심 기술인 레이더와 항전장비 기술이 진화하고 있고 국내 기술로 개발 중인 이들 장비에 개량된 기술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KF-X 사업 주관 부서인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따르면 공대공, 공대지 표적을 탐지, 추적하는 AESA 레이더는 지난해 5월 기본 설계 과정을 통과해 현재 상세 설계 단계로 진입했다. 오는 5월 상세 설계 과정을 완료하고 2020년 하반기 제품을 출고할 예정이다. 능동전자주사 위상 배열로 번역되는 AESA 레이더는 기계식보다 훨씬 많은 목표물을 추적한다. 손가락 크기 정도의 모듈이 1000개 남짓 박혀있는데 이 모듈이 잠자리의 혼눈처럼 각각의 목표물을 추적한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4월 한국형 전투기 AESA 점검위원회를 구성하고 점검을 실시해 KF-X 탑재용 AESA 레이더를 국내 연구 개발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F-22와 F-35에도 미국에서 개발한 AESA 레이더가 장착돼 있다. 우리 공군의 F-15K, KF-16 레이더는 기계식이다. AESA 기술은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해 국내 기술로 개발이 가능한지가 논란거리였다. 하지만 2017에서 2018년 두 차례 기술 점검을 통해 국내 개발이 가능하다고 결론났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지상용 무기와 함정용 무기 레이더를 개발한 경험을 통해
기술이 축적돼 있다며 한국형 AESA 레이더의 성능이 미국 제품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레이더 외의 핵심 항전 장비인 적외선 추적 장비, 전자광학 추적 장비, 통합 전자전 장비 개발도 속수관성형으로 가고 있다. 적이 항공기나 미사일이 뿜어내는 적외선을 탐지하는 적외선 추적 장비와 각종 전자전 장비를 통합, 운용할 수 있는 통합 전자전 장비는 지난해 12월 상세 설계를 마치고 현재 시제품이 제작되고 있다. 광학 영상과 레이저를 통해 주야간 표적을 탐지하는 전자광학 추적 장비는 상세 설계 작업이 진행 중이다. KF-X에는 초기 단계의 스텔스 기능도 적용된다. 5세대급은 아니지만 적이 레이더의 실제보다 훨씬 작은 형상으로 잡히는 것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5세대 전투기는 적기 레이더의 작은 새 모양의 형상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공개된 KF-X의 기체 형상을 보면 적 레이더파를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는 구조여서 스텔스 도료 등 관련 기술을 추가로 적용하면 5세대 이하 전투기 가운데 스텔스 성능이 가장 우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KF-X 사업은 진화적 개발 개념인 블럭 개념을 적용한다. 기술 발전 추세에 따라 전투기를 더 나은 성능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다. 기체 형상이나 항전 장비, 스텔스 기능이 추가되면 동북아에서 스텔스 기종을 제외하면 동급 최강 전투기 지위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로 불리는 KF-X는 4.5세대 중형 전투기로 현재 개발 단계는 시제기를 제조하는 과정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21년 시제기 출고, 26년 1호기.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4발을 반매립으로 장착한 6대 시제기의 예상 출고 시기는 2021년 4월로 시험 비행을 거쳐 2026년부터는 본격적인 양산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에는 4.5세대 전투기 개발에 이어 성능을 더 개량한 5세대 전투기 개발까지 진화할 계획이다. 본격 개발의 시작은 김대중 대통령이다. DJ는 2000년 11월 3일 KT-1 훈련기의 출하식과 2001년 3월 20일 공군 사관학교 졸업식 행사에서 늦어도 2015년까지 최신의 국산 전투기를 개발할 것이라고 선언한 것이 KF-X 개발의 시초다. 이어 2003년부터 한국국방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개발연구원 등이 다방면으로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추진 전략 연구를 통해 보람의 사업 국내 개발의 추진이 국책사업으로의 전환 필요성까지 보고됐다. 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은 국내 개발 사업이 산업적 파급 효과가 4에서 5조 원밖에 되지 않고 과다한 개발 비용이 소요되기에 해외 직구매에 비해 타당성이 부족하는 견해를 나타냈다. 그러다가 2009년 3월 한인디 전투기 공동개발의행사 체결과 건국대에서 보람의 사업의 타당성 분석 검토 결과 기술 성과 산업 파급 효과 등이 직구매보다 국내 연구 개발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도출됐다. 이후 2010년 1월에 사업 착수가 승인되어 2011년 6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KF-X 개발이 개시되었다. 개발은 국방과학연구소와 가이의 주도로 225개의 국내 업체와 10여 개의 정부 출연 연구소, 그리고 15개의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외국 계열의 연구소와 업체는 IAEA, PTDI, 유로파이터 유한회사, 록히드 마틴 등도 참여한다. 대한항공도 미보잉사와 함께 컨소시엄 개발 동참 의사를 밝혔지만 차후 보잉의 불참 선언으로 개발 참여는 무산되었다. KF-X기는 맥도넬, 더글러스사가 개발한 FA-18F보다 체급이 작으면서 동급 추력의 록히드 마틴사가 개발한 F-35 기체보다 ing면 하중도 작은 이점이 있다. 이로써 가속력, 선회 능력, 기동 능력이 매우 뛰어나고 F-35에 이어 두 번째로 비선형 동적 모델력 변환 제어 기법도 적용될 예정이라 KF-X에 거는 기대감은 높다.